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무심코 드시고 계신 그 한 점의 고기가 실은 우리 몸속 시한폭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히 인생의 황금기인 65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우리가 젊은 시절 즐겨 먹던 고기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명확히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40년간 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건강 여정을 함께해 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매일 오르는 그 평범한 고기가 우리의 심장을 병들게 하고 뇌 기능을 저하시키며 심지어는 암세포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변화를 겪습니다. 소화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고 신진대사율은 현저히 느려지며 해독 능력 또한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와 똑같은 종류의 고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섭취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엔진오일이 부족한 낡은 자동차의 과속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의 보고서는 충격적입니다. 특정 가공육 및 붉은 육류의 과다 섭취가 대장암 발생 위험을 최대 18%에서 20%까지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시킨다고 지적합니다. 당뇨병 위험은 또 어떻습니까? 잘못된 육류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발병 위험을 무려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국내외 수많은 의학 연구 자료와 제가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노년기 환자분들과의 깊이 있는 상담 및 진료 경험을 통해 확인된 임상적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에는 반드시 식탁에서 퇴출해야 할 독이 되는 고기 종류와 반대로 우리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되는 고기 종류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단 하나만 제대로 시청하시고 실천하신다면 병원 문턱을 넘나들며 지출해야 했던 막대한 의료비를 절감하고 값비싼 영양제나 위험한 시술 없이도 단지 냉장고 속 고기 한두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은 물론 심장병, 뇌졸중, 더 나아가 치매까지 예방하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의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 믿으신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과 지지가 저에게는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65세 이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고기들에 대해 하나하나 냉철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즉시 추방해야 할 고기는 바로 온갖 종류의 가공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편한 반찬으로 즐겨 드시는 베이컨, 햄, 소시지, 살라미, 페퍼로니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에이, 설마 매일 먹는 것도 아닌데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가공육은 65세 이후 우리 몸에는 독극물과 다름없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이미 수년 전 이러한 가공육을 담배나 성면과 동일한 1군 발암물질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1군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명확하고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경고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가공육을 단 50g, 그러니까 비엔나 소시지 두세 개, 혹은 얇은 슬라이스 햄 두세 장 정도만 섭취해도 대장암 발병 위험이 무려 18%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공육을 만들 때 맛과 색을 유지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첨가되는 각종 화학물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질산나트륨입니다. 이 아질산나트륨은 육류의 붉은색을 선명하게 유지시키고 보존성을 높이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단백질 성분인 아민과 결합하여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을 생성합니다. 특히 위산이 부족하기 쉬운 노년기에는 이러한 니트로사민 생성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공육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인산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상승시켜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인산염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고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의 이남순 할머니께서는 평소 아침마다 식빵에 햄과 치즈를 넣어 샌드위치를 즐겨 드셨습니다. 간편하고 맛있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대장에서 여러 개의 용종이 발견되었고 위축성 위염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가공육 섭취를 즉시 중단하시도록 강력히 권고했고 식단을 채소와 과일,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릴 건강한 단백질 위주로 바꾸시도록 안내했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의 혈압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소화 기능도 크게 개선되었으며 다행히 용종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공육의 위험성은 단순히 지방 함량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조 과정에서 투입되는 수많은 첨가물과 높은 염분, 그리고 생성되는 발암물질이 65세 이후 면역력과 해독 능력이 약해진 우리 몸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고기는 과도한 붉은 육류, 특히 지방 함량이 높은 부위와 내장류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붉은 육류는 물론 양질의 단백질과 철분, 비타민 B12 등을 공급하는 중요한 식품이지만 65세 이후에는 섭취하는 부위와 양, 그리고 빈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삼겹살, 갈비, 꽃등심처럼 눈으로 보기에도 기름기가 많은 부위나 곱창, 막창, 간과 같은 내장 부위의 잦은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위에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매우 높아 혈중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키고 혈관벽에 기름때를 쌓이게 하여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젊었을 때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능력이 비교적 원활했지만 65세 이후에는 이러한 대사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포화지방을 섭취하더라도 혈관에 미치는 악영향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또한 붉은 육류에 함유된 햄철은 흡수율이 높아 빈혈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세포 손상을 촉진하고 만성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불어 퓨린 함량이 높은 붉은 육류와 내장류의 과다 섭취는 혈중 요산 수치를 높여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통풍 발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68세의 박동철 아버님은 평소 술자리를 즐기시며 안주로 곱창 전골이나 삼겹살을 자주 드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과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을 자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흉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응급시술로 위기를 넘기셨지만 관상 동맥의 70% 이상이 막혀 있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아버님의 혈액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300을 훌쩍 넘었고 LDL 콜레스테롤 역시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붉은 육류를 완전히 끊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지방이 적은 살코기 부위에 소고기 우둔살, 돼지고기 안심을 선택하시고 섭취 횟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내로 제한하며 한 번 드실 때의 양도 100g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술안주로 기름진 고기를 다량 섭취하는 습관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고기는 바로 고온에서 튀기거나 검게 태운 고기입니다. 바삭한 식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돈가스, 치킨, 탕수육이나 혹은 직화로 구워 검게 그을린 스테이크, 바비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리 방식은 고기 자체의 영양 성분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매우 해로운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돼지고기나 닭고기에 밀가루나 빵가루 옷을 입혀 160도 이상의 고온에서 튀길 때 식용유는 산패되어 트랜스지방과 산화지방으로 변질됩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 내피세포에 염증을 유발하고 혈전을 생성하여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주범이며 산화지방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여 노화를 앞당기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직접 가열할 때 생성되는 발암 추정 물질들입니다. 고기의 단백질 성분이 고온에서 변성되면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와 같은 강력한 발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숯불이나 그릴 위에서 고기를 구울 때 고기 기름이 불에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연기 속에는 이러한 유해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이 연기가 다시 고기 표면에 흡착됩니다. 또한 고온에서 단백질과 당이 결합하여 생성되는 최종 당화산물은 우리 몸 곳곳에 축적되어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당뇨병, 합병증, 신장질환, 알츠하이머병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0세의 최불레 어머님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자녀들이 사다 주는 프라이드 치킨을 즐겨 드셨습니다. 바삭한 튀김옷과 부드러운 속살이 입맛에 맞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무릎 관절 통증이 심해지고 혈당 수치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훌쩍 넘었고 초기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튀긴 음식 섭취를 최대한 줄이시고 대신 삶거나 찐 형태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의 원인이 튀긴 고기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고온 조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 물질들이 체내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65세 이후에는 가급적 튀기거나 직화로 굽는 조리법보다는 삶거나 찌거나 혹은 오븐을 이용해 낮은 온도에서 간접적으로 익히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선택하고 조리하는 방식에 따라 매일 먹는 고기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를 바탕으로 식탁 혁명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평소 본인의 식습관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65세 이후 우리 몸의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 수명을 늘려줄 보약과 같은 고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극 추천하는 고기는 바로 껍질을 제거한 저지방 고단백 가금류입니다. 대표적으로 닭가슴살이나 닭 안심살, 그리고 칠면조, 고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가금류는 지방 함량이 매우 낮으면서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을 풍부하게 공급하는 탁월한 식품입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약 23g에서 25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 반면 지방 함량은 1g에서 2g 내외로 매우 낮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65세 이후 급격히 진행될 수 있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유지되어야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지 않고 낙상 위험도 줄어들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닭고기에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류신, 이소류신, 발린과 같은 분지사슬 아미노산 BCAA이 풍부하여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합니다. 또한 소화 흡수율도 높아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의 김영철 할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기력이 눈에 띄게 쇠약해지시고 계단 몇 개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심각한 수준의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셨고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매일 껍질과 기름을 제거한 닭가슴살 100g 정도를 삶거나 쪄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퍽퍽한 식감 때문에 힘들어 하셨지만 잘게 찢어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드시거나 부드럽게 삶아 죽에 넣어 드시는 등 다양한 조리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3개월 후 할아버지의 근육량은 이전보다 약 10%가량 증가했고 보행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으며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삶의 의욕을 되찾으셨다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닭 가슴살 외에도 칠면조 고기는 지방 함량이 더 낮고 단백질 함량은 비슷하며 셀레늄과 같은 항산화, 미네랄도 풍부하여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껍질은 반드시 제거하고 튀기거나 기름에 볶는 대신 삶거나 찌거나 구워서 기름 없이 담백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고기는 바로 각종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정어리, 청어, 그리고 연어 등이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에 속합니다. 이러한 생선들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65세 이후 건강관리에 빼놓을 수 없는 보약과도 같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내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며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사망률과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고등어 한 토막약 100g에는 약 20g의 단백질과 함께 1g에서 2g 이상의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와 비타민 B12, 셀레늄과 같은 필수 영양소도 풍부하여 뼈 건강, 신경 기능 유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69세의 최지혜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약물 치료를 고려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 관리를 병행하시도록 권하면서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고등어나 삼치구이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240에서 190으로 낮아졌고, 특히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오히려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조리할 때는 가급적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굽거나 찌는 방식이 좋으며, 소금간은 최소화하고 레몬즙이나 허브 등을 활용하여 풍미를 더하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합니다. 다만 통풍 환자의 경우 퓨린 함량이 높은 등푸른 생선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고기는 바로 지방 함량이 매우 적은 붉은 살코기 부위를 소량 섭취하는 것입니다. 앞서 붉은 육류의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지방이 거의 없는 살코기 부위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65세 이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고기 우둔살, 홍두깨살, 사태나 돼지고기 안심, 등심 지방 제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위는 양질의 단백질은 물론 철분, 아연, 비타민, B12와 같은 필수 미네랄과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 예방, 면역 기능 강화, 신경계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 감소 등으로 인해 식품 속 철분 흡수율이 떨어지기 쉬운데, 육류에 함유된 햄철은 비햄철 식물성 식품의 함유보다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 빈혈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연은 면역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고 상처 회복을 돕는 데 필수적이며, 비타민 B12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 유지에 관여합니다. 73세의 이정수 할아버지는 만성적인 피로감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셨는데, 혈액 검사 결과 철결핍성 빈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철분제 복용과 함께 일주일에 2번 정도 소고기, 우둔살이나 홍두깨살로 만든 장조림 저염이나 맑은 국을 섭취하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2개월 후 할아버지의 혈색소 수치는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을 되찾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량과 빈도입니다. 세계암연구기금에서는 붉은 육류 섭취량을 일주일에 350g에서 500g 조리 후 무게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가공육은 가능한 한 피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 드실 때 70g에서 100g 내외로 지방이 거의 없는 살코기 부위를 삶거나 찌거나 혹은 기름 없이 살짝 구워 드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양념을 할 때도 설탕이나 소금 사용은 최소화하고 마늘, 생강, 파, 허브 등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밀히 말해 고기는 아니지만 고기만큼이나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건강 효과를 지닌 오리고기와 두부 및 콩류를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리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의 함량이 높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하며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다만 오리고기 역시 껍질에는 지방이 많으므로 껍질을 제거하고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훈제 오리보다는 백숙이나 찜 형태로 조리하여 기름기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섭취와 더불어 식물성 단백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부, 콩, 된장, 청국장과 같은 콩류 식품은 양질의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이소플라본과 같은 파이토케미컬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콜레스테롤 저하, 골다공증 예방, 갱년기 증상 완화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워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쉽게 섭취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매일 식단에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배분하여 섭취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영양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고기를 선택하고 어떻게 조리하며 얼마나 자주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고기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올리면 좋을까요? 실천 가능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공육 대신 삶거나 찐 닭가슴살 혹은 구운 등푸른 생선으로 아침 식단을 바꿔 보십시오. 예를 들어 베이컨이나 햄이 들어간 샌드위치 대신 통밀빵에 삶은 닭가슴살과 신선한 채소를 듬뿍 넣은 샌드위치를 드시거나 간단하게 고등어 한 토막을 기름 없이 굽거나 쪄서 드시는 겁니다. 전날 미리 준비해 두시면 바쁜 아침 시간에도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둘째, 기름진 붉은 육류나 튀김 요리 대신 지방이 적은 살코기나 오리백숙, 생선찜 등으로 점심이나 저녁 메뉴를 구성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삼겹살이나 돈가스가 생각날 때는 대신 돼지고기 안심 수육이나 오리백숙을 선택하시고 탕수육 대신 해산물 채소 볶음을 드시는 겁니다. 외식을 하실 때도 가급적 튀기거나 양념이 진한 메뉴보다는 담백하게 조리된 것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튀기거나 직화로 굽는 대신 삶거나 찌거나 혹은 오븐에 굽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유해 물질 생성을 최소화하고 고기 본연의 영양은 살리면서 기름기는 쏙 뺄 수 있습니다. 넷째, 양념은 최대한 단순하게 하십시오. 설탕, 소금, 간장 사용은 줄이고 마늘, 생강, 양파, 파, 후추, 허브 등 천연 향신료를 사용하여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판되는 양념갈비나 불고기 양념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설탕과 나트륨이 들어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고기를 드실 때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여주고 항산화 성분은 고기 조리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유해 물질의 작용을 일부 중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쌈 채소, 나물, 샐러드 등 다양한 형태로 채소를 곁들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어쩌면 조금은 번거롭고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저는 지난 40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80세, 90세가 되어서도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시는 반면 잘못된 식습관을 고집하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60대 중반부터 각종 만성질환과 합병증으로 고통받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고기 한 점을 바꾸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베이컨 한 조각을 삶은 닭가슴살로 바꾸고 삼겹살 한 점을 오리백숙이나 고등어구이로 대체하는 그 사소해 보이는 습관의 차이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냉장고와 냉동실을 열어 어떤 고기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피해야 할 가공육이나 기름진 고기들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시고 그 자리를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건강한 고기들로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건강한 선택이야말로 결국 병원비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걱정과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빛나는 첫걸음을 바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저희 건강지혜 채널이 항상 유익한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공될 더욱 귀한 건강 정보들을 가장 먼저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고 건강하게, 20년은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날까지 건강지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